오늘은 장거리 중 권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후 영상에서는 코로나 등 권태가 아닌 경우의 장거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장거리, 권태로움 때문에 헤어진 남자친구를 잡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거리에 맞는 연애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장거리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본인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연애를 시작하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거리에 맞는 연애법이란 건 뭘까요? 장거리라는 상황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거리 한 가지로 정해볼게요. 해외 장거리로 이야기할게요. 1년 정도 혹은 6개월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사이일 때 이 장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것은 쉬운 장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장거리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하나 서로 보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거리. 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서 맞는 방법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본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헤어지려고 할 때나 아니면 힘들어 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은 보통 이렇습니다. 필요할 때 못 보잖아. 필요할 때 못 보는 것은, 혹은 힘들 때 찾아갈 수 없는 것은 사실 연인 사이에서 다른 연인들보다도 페널티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페널티가 정말로 큰 부분일까요? 꼭 육체적으로 상대방이랑 같이 있어줘야 되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장거리가 아니라 애초에 하루에 한 번 보는 사이가 되더라도 회사에서 힘들었어. 회사에서 힘든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봤을 때 왜 넌 오후 2시에 내가 힘들 때 옆에 안 있어줬니? 라는 이야기 하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같은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답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러 갈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전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안 되죠. 이러면 문제가 돼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연락이 안 돼.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사실 장거리에서 연락을 자주 하는 것, 연락을 필요한 만큼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해외 장거리로 갔을 땐 더욱더 그럴 수 있죠. 해외 장거리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못 보는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대부분 상대방을 잡을 수 있으려면은 내가 전화를 하러 가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도 못 잡습니다. 상대방과 재회를 하고 싶으시고 장거리에서 권태를 느낀 상대방이 나랑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결국은 그 장거리가 해소됐을 때 나랑 보고 싶은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보통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미래에서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두려움 등을 이야기를 자주 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나 그런 얘기 하기 싫어. 그렇지, 그게 되게 힘든 일일 수 있잖아. 내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놔주려고 하는데 내가 찾아볼 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차라리 좀 더 싸우게 되지만 이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로 싸우는 것이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나올 때 보통 권태라고 이야기하죠? 나 너랑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식은 것 같아. 더 이상 너랑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지 않아. 일주일 동안 너랑 이야기를 안 해봤더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편했어. 끔찍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보다 여러분이 미래를 그려주고 그 대화를 했을 때 그걸로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느끼려고 하게 만들 때의 갈등이 훨씬 풀기 쉽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 싸우고 안 쌓이는 연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장거리는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쌓입니다.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푸는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시간을 서로에게 가지기가 힘듭니다. 특히 해외 장거리의 경우에 시간대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오전에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방은 저녁에 이야기해서 서로 간의 이야기 텐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이야기 텐션이 달라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이야기를 진행하시려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연락을 강요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뒤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 동안에 대한 이야기에서 집중하는 것보다도 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둘이 이후에 어떤 삶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어제도 비슷한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님이 하고 싶은 미래입니까? 상대방이 하고 싶은 미래입니까? 우리 돌아오면 꼭 번지점프도 하고 뭣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그러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보통 내 욕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내 욕심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연애 감정에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싱글 부분이나 재회 부분에서도 극복하신 분들에게는 분석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석대면 상담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따로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은 무엇을 좋아할까? 내 여자친구는 무엇을 좋아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행하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상대방이 나랑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네,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열심히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거리에서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장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미래를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연락을 재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장거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다시 함께하는 삶이 됐을 때 행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